추운 겨울 새벽 5시 건설 현장 근처 78살 박정수 노인은 오늘도 폐지를 주우러 나왔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걷는 뒷모습, 구부정한 허리, 해진 파카,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노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노인은 그 차를 알아봤습니다. 번호판을 봤으니까요. 서울 12가 3456. 자신의 사위 김민준의 차였습니다. 2년 전 자신을 집에서 내쫓았던 바로 그 사위.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위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지만 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장인어른, 뒤이어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정수입니다. 올해 78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들어줘야 할 것 같아서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는지, 왜 사위와 갈라서게 됐는지, 그리고 그 추운 겨울 아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봄이었습니다. 딸 수진이가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아빠,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김민준, 32살, 작은 IT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본 인상?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첫째, 옷차림이었습니다. 청바지에 후드티. 딸의 남자친구가 장인 될 사람을 처음 만나는데 그런 차림으로 왔다는 게 저는 평생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사무실에 갈 때는 항상 양복을 입었죠. 그게 예의라고 배웠으니까요. 둘째, 말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존댓말은 쓰는데 뭔가 가벼웠습니다. 진지하지 않은 느낌이랄까요? 셋째, 직업이었습니다. IT 회사를 운영합니다. 그게 뭐 하는 건가? 인터넷으로 광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인터넷으로 돈을 번다? 그게 제대로 된 직업인가? 아내가 제 팔을 콕 찔렀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 하는 신호였죠.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이 우리 딸을 제대로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민준이가 돌아간 후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 친구 어떤가? 좋아요, 아빠. 저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 벌써? 벌써요? 저희 3년 사귀었어요. 3년이나? 저는 몰랐습니다. 아빠한테 말씀 안 드렸죠. 아빠가 반대하실 것 같아서. 반대? 왜 내가 반대를 해? 아빠, 저 아빠 얼굴 봤어요. 민준 씨 보는 내내 인상 쓰고 계셨잖아요. 그게, 아빠, 민준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잘해주는 건 봤으면 다야?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어야지. 돈이 전부예요?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하지. 결혼 생활에서 돈 문제는 정말 중요해.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대기업 다니는 게 최고가 아니에요.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이. 민준 씨 회사 잘 되고 있어요. 직원도 10명이나 있어요. 10명? 그게 회사야? 딸이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뭐가 심해? 난 딸 걱정되는 거야. 딸이 좋다는데 왜 당신이 반대해요? 내가 더 세상을 아니까 그렇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결혼은 했습니다. 2018년 가을이었죠. 결혼식 날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딸을 보내는 게 아쉽기도 하고 사위가 믿음직스럽지 않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신혼집은 전세였습니다. 보증금은 제가 3천만 원, 사위 쪽에서 3천만 원을 냈죠.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유가 더 있었으면 민준이가 미안해했습니다. 괜찮네. 신혼집은 양가에서 함께 마련하는 게 맞으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30대 중반이 되도록 집 한 채 없이 사는구만. 결혼 후 1년. 딸이 임신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첫 손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산후조리 문제였죠. 수진아, 산후조리원 갈 거지?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우리 집에서 할게요. 돈 아껴야죠. 돈은 무슨, 산후조리는 제대로 해야지. 괜찮아요. 민준이가 회사 일 줄이고 저 도와준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회사 일을 줄인다고? 그럼 돈은 누가 벌어?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 씨, 산후조리원은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버님, 저희가 상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우리 딸이 고생하잖아.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자네가 뭘 안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참견하는 거 아니에요? 참견? 이게 참견이야? 딸 걱정하는 건데. 수진이 부부가 결정한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부모인데 조언은 해줘야지. 결국 저희가 산후조리원비를 냈습니다. 300만 원이었죠. 민준이는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건 우리 손주를 위한 거니까 받게. 민준이의 얼굴에 뭔가 불편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받았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이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한 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손자였습니다. 이름은 준서. 너무 예뻤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육아 문제로 또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와 아내는 주말마다 딸네 집에 갔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기도 하고 딸을 도와주고 싶기도 해서요. 그런데 민준이가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말했습니다. 민준 씨, 아이 키울 때는 이렇게 해야 해.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요즘은 부모들이 너무 아이를 방임하는 것 같아. 우리 때는 민준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요. 요즘 육아법은 예전과 달라요. 뭐가 달라? 아이 키우는 건 다 똑같지. 요즘은 아이주도 육아라고 해서. 그게 뭔가? 민준이가 설명했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육아도 제대로 못하는구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갔을 때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장모님, 죄송한데요.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 안 될까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뭐, 손주 보러 오는데 연락을 해야 해? 그게 아니라, 저희도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요. 계획? 우리가 방해가 된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됐어. 알았네. 앞으로 안 올 테니까. 저는 아내 손을 잡고 나와버렸습니다. 딸이 쫓아왔습니다. 아빠, 민준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됐다. 내가 눈치 없이 갔구나. 아빠, 이제 안 갈 테니까 걱정 마라. 그날 이후 저는 딸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민준이의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광고 사업이 타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너희 괜찮니? 네, 아빠. 걱정 마세요. 민준 씨 회사는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곧 나아질 거예요. 돈은 있고? 네, 있어요.
하지만 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한 달 후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요. 5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500만 원? 네.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해서요. 곧 갚겠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돈을 보냈습니다. 사위가 처음으로 도움을 청한 거였으니까요. 이번에 내가 도와주면 우리 사이도 좋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개월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요. 300만 원만 더. 저는 이번에도 보냈습니다. 민준 씨, 회사 상황이 어떤가? 아직 어렵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에요. 그래, 힘내게. 6개월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1,000만 원. 이번에는 금액이 컸습니다. 민준 씨, 이번에는 뭐에 쓰는 건가? 직원 월급을 줘야 해서요. 직원을 줄이는 건 어떤가? 그럴 수 없어요. 이 사람들도 가족이 있는데. 저는 또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안했습니다. 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21년 말 민준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이번에는 정말 큰 금액인데요. 얼마? 3천만 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천만 원? 그건 너무 큰 돈 아닌가? 회사를 살릴 마지막 기회예요. 이번에 투자를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확실한가? 네, 확실합니다. 아버님, 저는 고민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으니까요.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글쎄, 너무 큰 돈인데. 그래도 우리 사위잖아. 도와줘야지. 하지만 당신 퇴직금인데. 괜찮아. 사위가 성공하면 우리 딸도 행복할 거 아니야. 저는 3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총 4,800만 원. 제 퇴직금의 절반이었습니다. 민준이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그래, 천천히 갚게. 건강만 하게. 2022년 봄, 제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했습니다. 큰 수술을 해야 했거든요. 저는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 씨, 장모님이 쓰러지셨네. 네. 어떻게 되신 거예요? 뇌졸중이야. 큰 수술을 해야 하는데. 민준 씨, 미안한데 그동안 빌려준 돈 중에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어렵다니? 회사가 아직 안정되지 않아서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민준 씨, 나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야. 장모님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알아요. 저도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지금 정말 돈이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자네는 맨날 좋은 차 몰고 다니잖아. 그건 리스예요. 리스든 뭐든 4,800만 원이나 빌려갔으면 이럴 때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민준이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아버님, 제가 돈 달라고 했나요? 아버님이 먼저 주신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뭐, 내가 먼저 줬다고? 자네가 계속 손 벌려서 준 거지. 은혜를 원수로 갚네. 은혜요? 저한테 베푼 게 은혜였어요? 투자한 거 아니었어요? 뭐, 아버님은 저를 한 번도 믿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통제하고 싶으셨던 거죠. 돈으로. 이 자식이 지금.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왜 그러셨어요? 뭐가? 민준이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수진아, 나 내 엄마 수술비 때문에 그러는 거야.
민준이가 빌려간 돈 안 갚잖아. 아빠, 민준이 회사 정말 어려워요. 저도 알아요. 매일 밤 혼자 고민하는 거. 그래도 이럴 때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지. 아빠는 항상 그래요. 뭐, 항상 아빠 기준으로만 생각하세요. 민준이 입장은 생각도 안 하시고, 내가 언제, 처음부터요. 민준이 만난 첫날부터 무시하셨잖아요. 무시? 나는 그냥 걱정한 거야. 걱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맨날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통제하려고만 하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수진아, 넌 지금 내 남편 편만 들고 있구나. 편이 어디 있어요? 전 둘 다 사랑하는데. 됐어. 나는 이제 너희 일에 간섭 안 할게. 아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의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다행이었죠. 하지만 재활이 필요했습니다. 한쪽 팔을 쓰기 힘들었거든요. 저는 아내를 돌보며 지냈습니다. 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왔습니다. 민준이는 한 번도 얼굴을 안 비쳤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손주 얼굴도 보고 싶었고 딸과도 예전처럼 지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내가 진 거 아닌가? 2022년 가을, 딸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수진아, 아빠야.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손주 준서는 벌써 4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준서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딸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그래. 우리는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돈 문제로 실망시켜드려서. 아니, 저도 사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사 가요. 뭐? 저는 딸을 봤습니다. 수진아, 이사?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다음 달에 이사 가요. 어디로? 부산이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부산? 왜?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회사를 접는다고? 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어요.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내 돈이 다 날아간 거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준이의 표정을 봤습니다. 지쳐 보였습니다. 패배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아버님, 민준이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뭔가 500만 원입니다. 빌린 돈 중에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저는 그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됐네. 아버님, 부산 가서 새로 시작하는데 돈 필요할 거 아닌가. 하지만 됐다니까. 그냥 가져가게. 민준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민준이, 자네 처음부터 회사 경영은 무리였던 것 같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네, 대기업 다니지 그랬어. 안정적으로. 민준이가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저 지금 실패해서 힘든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냥. 아버님은 한 번도 저를 믿어주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제 옷차림, 말투, 직업, 모든 게 마음에 안 드셨잖아요. 민준아. 딸이 말렸지만 민준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 빌려주실 때도 그랬어요. 도와주신 게 아니라 저를 통제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뭐,
맞아요. 내가 도와줬으니까 내 말 들어라. 그게 아버님 속마음이었잖아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봐, 지금 내가 베푼 은혜를. 은혜요? 그게 은혜였어요?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상대방한테 상처 주나요? 내가 언제 상처를? 매번이요. 아버님이 오실 때마다 저는 비난받는 기분이었어요. 너는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저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버님도 지금 소리 지르시잖아요. 이 자식이. 아빠, 딸이 저를 말렸습니다. 민준아, 제발 그만. 딸이 남편도 말렸죠.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 자네가 지금 장인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말하지 그랬어. 속으로 사귀고 있다가 이제 와서 화풀이야? 화풀이요? 저는 5년 동안 참았어요. 아버님 눈치 보면서 그럼 나한테 오지를 말든가. 안 왔어요. 수진이가 아버님 보고 싶어 해서 제가 참은 거예요.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해요, 둘 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 자네 지금 내 딸 울리고 있어. 아버님이 울리신 거예요. 뭐, 5년 동안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아버님과 저 사이에서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는 매일 밤 울었어요. 아빠가 민준이를 싫어하는 것 같아. 우리 때문에 아빠가 힘들어 하셔.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수진이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아세요? 민준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민준아, 딸이 남편을 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딸을 지키려고 한 모든 것들이 오히려 딸을 아프게 하고 있었다는 걸. 나 가봐야겠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아빠, 딸이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내 부산 간대. 뭐, 왜?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나? 당신은 항상 그래요. 상대방이 힘들 때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비난부터 하잖아요. 나는 충고한 거야. 충고요? 그게 충고로 들렸을 것 같아요? 당신 문제가 뭔지 알아요? 아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사랑한다는 걸 표현할 줄 몰라요. 뭐, 걱정된다는 말을 못하고 비난으로 표현하잖아요. 나는 민준 씨가 힘들어하는 거 안쓰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긴 했지. 그럼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민준 씨 고생 많았네. 힘들었지? 그렇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뭐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대기업 다니지 그랬냐? 그랬잖아요. 그게 민준 씨한테 어떻게 들렸을까요?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망했지?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아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그럴 생각이 의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나 뭘 어떻게 해야 해? 사과하세요. 사과? 네. 그동안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잘못 생각했다고. 하지만
자존심이, 자존심과 가족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후회하기 싫으면 지금 바로 가세요. 하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면 내가 진 거잖아. 시간이 흘렀습니다. 딸네 가족은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인사도 없이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지 않았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오겠지. 하지만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이번 명절은 부산에서 보낼게요. 그래. 아빠, 괜찮다. 조심해서 지내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도 울었습니다. 2023년 봄, 아내가 또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딸이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민준이와 준서도 함께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절을 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우리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랑 같이 부산 가실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난 여기 있을게. 혼자 어떻게? 괜찮다. 나 혼자 살아봤어. 아빠, 가거라. 민준 씨 직장도 있고 딸이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니? 제가 아빠랑 민준이 사이에서 더 잘했어야 하는데. 아니다. 내 잘못 아니야.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야. 딸네 가족이 떠났습니다. 집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텅 빈 집, 아내가 없는 집,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혼자인지,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다 써버렸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집세, 공과금, 식비, 일을 해야겠다. 하지만 78살 노인을 어디서 써주겠습니까? 결국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던 제가 이제 폐지를 줍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손수레를 끌고 나갔습니다. 건설 현장, 상가, 아파트, 하루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걸로 끼니를 때우고 공과금을 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아는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박 사장님? 예전에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저는 얼굴을 돌렸습니다. 박 사장님, 이게 무슨 일이세요? 바쁘네. 나 먼저 갈게.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추웠습니다.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발도 시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안 하면 굶으니까요. 2024년 1월, 추운 겨울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손수레를 끌고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 거리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 한 대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벤츠, 번호판을 봤습니다. 서울 12가 3456, 민준이의 차였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안 돼. 들키면 안 돼. 고개를 숙이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장인어른? 민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장인어른이시죠?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손수레, 해진 파카, 폐지, 모든 게 답이었으니까요.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민준 씨,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네. 그냥 가게. 가긴요. 민준이가 손수레를 잡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세요? 나 나주게. 아니에요. 장인어른이 왜 이러고 계세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는 알아요? 모르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서 뭐하나. 걱정만 끼치는데.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아니야. 자네 잘못 아니야. 제 잘못이에요. 제가 돈을 못 갚아서, 제가 아버님한테 대들어서.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민준아, 저도 울었습니다. 추운 새벽거리에서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일단 따뜻한 데 가시죠. 24시간 카페로 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이, 자네는 왜 서울에? 출장 왔어요. 오늘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 그렇구나. 장인어른, 언제부터 이렇게 지내신 거예요? 1년쯤 됐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자네들도 어려울 텐데. 무슨 말을 하나.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지금 괜찮아요. 뭐,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임원 제의가 들어왔어요. 임원? 네. 그리고 수진이도 좋은 직장 구했어요. 그래. 네. 준서도 학교 잘 다니고요. 우리 지금 행복해요. 저는 기뻤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아버님,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이 없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어요. 무슨 소리. 진짜예요. 아버님이 도와주신 돈으로 저는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회사는 망했지만 저는 배웠어요. 정말 많이. 민준이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그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내가 돈을 빌려주셨잖아요. 그게 믿음 아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민준이를 믿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믿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4,800만 원을 줄 리 없었으니까요. 미안하네, 민준 씨. 아니에요, 아버님. 아니야. 미안해. 그동안 내가 자네를 힘들게 했어. 아버님,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네를 무시했지. 인정해.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해요. 딸을 키운 아버지 마음. 아니야. 이해받을 자격 없어. 나는 목이 메었습니다. 나는 자네를 사위로 받아들이지 못했어. 내 딸 남편으로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지. 나보다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아버님, 근데 이제 알았어. 자네는 이미 충분했어. 저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우리 딸을 사랑하고 손주를 잘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그걸로 충분한 거였어.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아버님.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부산 가시죠. 부산? 네. 저희랑 같이 사세요. 아니야. 나는 수진이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할까요? 준서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방도 하나 더 있어요. 민준 씨. 그리고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제가 아버님한테 아직 빚이 있잖아요. 그건 괜찮다니까. 아니에요. 갚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큰 돈. 아버님이 저한테 주신 건 돈만이 아니었어요. 뭐, 믿음이었어요. 한 남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아버님한테 그 믿음을 돌려드릴게요. 저는 울었습니다. 고맙네. 천만에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민준이와 함께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정말 힘드셨죠? 응. 혼자서 외로웠어.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많이 외로웠어. 아내도 없고, 딸도 없고, 손주도 볼 수 없고, 매일 밤 후회했어. 그때 사과할걸. 자존심 부리지 말걸. 아버님, 근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더구만.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뭐, 저도 아버님한테 먼저 연락하고 싶었어요. 근데 자존심이. 우리는 서로를 보고 웃었습니다. 우리 참 둘 다 고집세네. 그러게요.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여보. 왜 이렇게 일찍? 딸이 문을 열다가 멈췄습니다. 아빠, 수진아. 딸이 입을 가렸습니다. 아빠, 아빠. 딸이 달려와서 저를 안았습니다. 아빠, 어떡해. 미안하다, 수진아. 아빠,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준서가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왔어. 저는 준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왔다. 행복했습니다. 2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딸네 가족과 함께.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특히 민준이와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진짜 서로를.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낚시 좋아하세요? 낚시? 해본 적은 없는데. 그럼 같이 가실래요? 그래. 우리는 바다로 갔습니다. 조용한 해변에 앉아서 낚싯대를 들이웠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응? 제가 아버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가 고맙습니다. 왜 저를 사위로 인정해 주셔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정? 처음부터 자네는 훌륭한 사위였어. 내가 몰라봤을 뿐이지.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 네. 나도 할 말이 있네. 고맙네. 네.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줘서. 민준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제 행복이에요, 아버님. 우리는 다시 낚싯대를 바라봤습니다. 물고기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더 소중한 걸 잡았으니까요. 서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에필로그. 지금은 2025년입니다. 저는 여전히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와 함께. 가끔 아침에 일어나면 꿈인가 싶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민준이는 이제 회사 임원이 됐습니다. 딸도 승진했습니다. 준서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됐고요. 저는 매일 아침 손주를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장을 봅니다. 저녁에는 딸네 가족과 함께 밥을 먹죠. 가끔 민준이랑 낚시를 갑니다. 일요일에는 함께 교회에 갑니다. 어제 민준이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버님, 이거 뭔가 빌렸던 돈이요. 4,800만 원이었습니다. 민준 씨, 이걸 다 2년 걸렸지만 다 모았어요. 저는 그 돈을 다시 민준이에게 건넸습니다. 준서 교육비로서 아버님, 내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니야. 가족이지. 민준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재밌으셨나요? 다음 편엔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